네,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은 빨간불을 켜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물론 뭐 1%씩 성큼성큼 오르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장중에 하락을 하더라도 다시 이내 상승으로 방향을 돌리는 모습들 보여주면서 좀 튼튼하고 그런 모습들이 연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자, 송률 그리고 박준현 매니저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내일장 여신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내일장 주요 기사들을 좀 전해드리고 있는데 오늘은 자동차 관련 이슈가 많았습니다. 우리 송률 매니저께서 워낙 또 자동차 섹터를 좋아하시니까 소식들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사실 기대를 많이 했었고 제가 최근에 편입한 종목들이 다 자동차 관련주였는데 사실 그렇게 상승폭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그렇게 크게 개선된 모습은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연초에 투자 계획이 발표됐다는 점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높게 평가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 계획이 발표되면은 보통 이제 설비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제한적이었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는 고환율 수혜가 예상된다. 여기에 좀 포커스 두시면 좋을 것 같고 보통 이제 환율이 10원이 올라가면은 자동차 업계의 매출이 4천억 정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지금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800억, 2천억 정도 증가한다 알려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익숙해서 그렇지 환율 굉장히 비쌉니다.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운 측면이고 이게 오히려 자동차 쪽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커져갈 수 있는 구간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시장 자체는 나름대로 무난했다 보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를 조금 더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인데 약간 지지부진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사실상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상 기회비용 측면을 봤을 때는 빨리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양한 이벤트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재정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관련된 시장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자, 우리 박준현 매니저님께서는 또 새해 첫 종목으로 양자 관련된 종목을 가져오시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어젯밤에 미국 뉴욕 증시에서 그 폭락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한 정말 큰 하락이 나와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네, 지금 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양자 컴퓨터가 현실화가 되려고 하면은 앞으로 한 20년은 더 걸릴 것이다. 30년이요. 20년, 30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지금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몇 천억짜리 이 종목들이 그렇게 몇십 퍼센트씩 심지어는 지금 한 40%, 50%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없습니다. 상한가가 없거든요. 그렇게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는 게 저는 참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의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렇게 주가가 그럴 정도로 조정을 받는다. 저는 좀 이해가 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AI 서버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작년에 그러니까 AI 인공지능이죠. 2024년도에 한 해를 이끌었습니다. 한 해를 이끌었고요. 그 이후에 지금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작년부터 한 작년 10월, 9월 정도부터 지금 미증시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리게팅, 그다음에 아이온큐라든가 이렇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좀 아직 출발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간에 단박에 진짜 만 원짜리가 10불짜리가 500불까지 이렇게 올랐다, 50불까지, 100불까지 올랐다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 나오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보고요. 이후에 저점이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장을 바라본 투자자들의 의견을 먼저 만나보고 올 텐데요. 관련된 내용들은 만나보고 와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인터넷 기사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투자자 의견 들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이닉스랑 엔비디아 손잡는다고 LG전자 로봇은 그냥 묻혔네 크크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 최태한 회장, 젠슨왕 CEO 사업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게 뜨거웠다 보니까 LG전자에서 공개했던 휴머노이드 로봇 Q9에 대한 출시 계획이 조금 묻힌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반도체가 잘 가게 되면 로봇의 상승세 지금처럼 이을 수 있을까 걱정이다라고 올려주셨는데요. 잠시 뒤에 로봇주에 대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에는 젠슨항이 양자 멀었다고 해서 저 군만두 먹으면서 15년 버티게 생겼어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양자 컴퓨팅 어제부터 오늘까지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그것 때문에 나는 손가락 빨게 생겼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하는지 잠시 뒤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리기판을 통해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교하는 흐름도 있는데요. 잠시 뒤에 인사이트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에서도 더 많은 궁금증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가 4%에서 12%까지 늘어났답니다. 라고 올라왔습니다. 이미 지금도 미국향으로 국내 기업들 수주를 올리고 있는데요. 올해 그리고 앞으로는 얼마나 더 좋을까요? 전력에 대한 전망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현대차는 아마존에서 차를 판다더니 국내에서는 24조를 투자해?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이제 아마존에서 현대차 온라인으로 판매가 시작되는데요. 오늘 또 현대차가 국내에서 투자 역대 최대로 늘리겠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앞으로 어떤 내용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이 부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궁금증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섹터에서 의견들을 나눠주고 계신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호재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작년 하반기를 생각해보면 꽤 좋은 재료가 나와도 우리 증시에 반영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는 계속 떠나가는 모습이었고 여러 가지 불안정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인데 일단 새해만 놓고 보자면 분위기가 나쁘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투자자분들도 이렇게 기대감을 내비쳐 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연속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좀 즐겨봐도 되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솔직히 더 즐겨야죠. 우리는 산타랠리도 없었고 지금 이벤트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게 굉장히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4개월 만입니다. 지금 이제 5거래 연속 순매수세가 나타난 거는 4개월 만인데 9월 이후에 처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상승폭은 크지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상방을 제한하는 요인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었냐면은 이 탄핵 리스크, 정치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해소가 되면 될수록 증시에 빨리 반영될 것이다 말씀드리면서 앞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를 예시로 들어드렸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마저 가고 있습니다. 마저 가고 있고 저는 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게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렸지만은 아직까지도 갈 길이 멉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와의 괴리가 굉장히 확대되어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사실 악재는 거의 다 선반영됐고 삼성전자 이번에 잠정 실적 안 좋게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삼성도 그렇고 지금 우리 국내 증시도 그렇고 사실상 악재는 선반영되었다 이렇게 좀 인식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 외국인이 양시장에서 1조 넘게 순매수를 하고 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는데 거래 대금도 조금씩 살아나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대로라면 조금 더 우리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저는 조금 더 좀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증시를 외국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예전에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ATM기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ATM이요? 네, 그러니까 현금 지급기, 현금 자동 지급기죠. 그만큼 우리 국내 시장이요. 유동성이 좋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유동성이. 근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제 일부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이제 코스피가 예전에 이제 코로나 때 70조 원의 고객 예탁금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후에 지금 50조 원까지 떨어진 것만 가지고 20조 원이 떨어졌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 시장은 우리나라 고객 예탁금이 20조에서 30조 시장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0조 시장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보다도 지금 어떻게 된다? 유동성이 2배는 더 많은 시장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도 지금 1월 3일 기준으로 1월 7일 기준으로 지금 52조 원의 고객 예탁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지난 1월 2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조 원까지 최근에 들어서 가장 많은 고객 예탁금을 한번 찍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과매도 구간에서
조정을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주식 좀 사볼까 하는 돈들이 자금들이 우리 은행 계좌에서 증권 계좌로 들어오고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환율 자체도 지금 1,500원대 계속 이제 1,460원 오늘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고환율일수록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이야기는 제가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이 이야기도 거대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물론 들어와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환차 손을 걱정하지만 환차 이익을 볼 수 있는 절호의 타이밍이지 않나. 그렇다면 그런 거대 자금이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 들어오는데 시가총액 200억짜리, 100억짜리 못 산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갈 수 있는 곳이 어디다? 대형주 위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뭐 삼성전자라든가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오늘 보면은 네이버,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일부 금융주들, 뭐 KB금융, 포스코홀딩스 등등등 이렇게 지금 외국 최근에 몇 거래일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그 차트 한번 잠깐만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네이버라는 종목인데요. 자, 네이버라는 종목도 지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40만 원짜리, 46만 원짜리가 지금 20만 원대 반토막에 나 있습니다. 최근에 조금 올라왔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20만 원대예요. 이런 종목들 지금 현재가 저기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게 되면은요. 최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거래일 하루 빼놓고 10거래일 중에 하루 빼놓고 9거래일 연속으로 지금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지금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주가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거는 나쁠 것이 하나도 없다. 왜? 지수 방어를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된다? 투자 심리가 살아난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우리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여러 업종에 저가 매수도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 증시 2025년 상반기 최소한 1, 4분기 정도는 어느 정도 저가 매수세에 우리도 동참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최근에 보면은 갈 데가 뭐 마땅치 않아 보이기도 해요. 뭐 코인 시장도 영 뭐 재미가 없고 뉴욕 증시도 워낙 가파르게 올랐다 보니까 잠시 쉬어가는 모양새고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좋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국내 시장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자, 국내 시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좀 일정들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죠. 주목을 받고 상승률도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CES 아직 끝나지 않았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다가오고 있고요. 취임식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송일 매니저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을 바라보십니까? 일단 제약바이오도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반도체랑 2차 전지가 주도 섹터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이게 대체제가 나온 게 로봇하고 제약바이오입니다. 거기에다가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가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말씀드렸었냐면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는 뚱보약이었고 두 번째가 치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중항체였는데 이번은 약간 달리 보셔야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헬스케어 관련주도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CDMO 꼭 체크하셔야 되고 그리고 AI 쪽도 여러분들이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중에서도 나는 약간 대형주 위주로 트레이딩하고 싶다 하신 분들은 CDMO 쪽 보시면 좋아요.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롯데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이 세 개는 지금 CDMO 경쟁력을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기 때문에 CDMO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약간 다른 관점으로 보면 좋은 게 AI라는 테마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루닛, 뷰노, 딥로이드 이런 관련주들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의료 AI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시세 상승을 보여줬다가 다시 한번 조정 나오는 구간이기 때문에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아니더라도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일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약간 수혜 업종들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조선, 방산, 그리고 이제 그 외쪽으로 본다고 하면은 약간 지금 눌려있는 구간이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제가 또 한 번 자동차를 강조드리는 건데 자동차 안에서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반사 수혜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트럼프 수혜 예상 업종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러 가지 일정들 말씀드리면서 그중에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게 뭐냐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일정과 관련된 주요 좀 눈여겨봐야 되는 섹터들을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네. 뭐 탑을 꼽자면 지금 이 시점에서 탑을 꼽자면 방산이죠. 방산이요? 예, 방산 맞습니다. 뭐 사실 조선하고 방산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방산 최근에 재미없었습니다. 사실 수주적인 내용도 부족했었고 사실 정치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수주량이 감소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리포트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구조적으로 방산 같은 경우는 시작이 됐습니다. 어떤 게 시작이 됐냐면은 글로벌 방위비가 이미 상승이 시작이 됐죠. 예를 들면은 유럽연합도 지금 대폭 증가시켰고 우리나라 옆집 일본, 대만도 굉장히 많이 증가를 시켰기 때문에 이미 시작이 됐다. 자, 종전이 된다고 하더라도 무기고를 다시 채워놔야 됩니다. 자, 미국 같은 경우는 비축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더라도 올해 하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이런 내용도 있고 지금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방산 잘 나오거든요. 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질문을 춘현 매니저님께도 드려볼게요. 지금 어쨌든 CES 2025도 계속되고 있고 JP모건 그리고 취임식 계속해서 다가옵니다. 주요 섹터들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송률 매니저가 정리를 좀 해줬는데 우리 춘현 매니저님은 그중에 단연 꼽자면 어떤 섹터를 조금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한다. 지금 뭐 당장은 좀 뭐 JP모건 컨퍼런스 쪽이 조금 제약바이오 쪽이요. 좀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13일부터 16일까지 지금 현재 시간으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지금 열릴 텐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에 지금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뭐 셀트리온 뭐 등등등 해서 여러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알테오젠이나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 위치가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매매하기가, 그러니까 지금 선뜻 사기가 조금, 그래? 뭐 지금 뭐 JP모건, 뭐 제약바이오, 뭐 컨퍼런스야? 그러면 뭐 하나 사야지? 근데 이쪽을 좀 보기엔 조금 이제 늦은 것 같고, 뭐 그렇다면 조금 그래도 호텔 조금 담아놓고 조금 기다려볼 만한 쪽은 이제 역시 뭐 셀트리온 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번에 미래 비전이라든가 신약 개발에 관련된 전략을 발표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뭐 좋은 결과치가 나왔을 때 물론 뭐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좋은 발표가 나오면 또 주가 탄력을 한번 받을 수 있거든요. 셀트리온이 좀 대형주고 좀 느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셀트리온은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거의 뭐 시총이 뭐 1,000억짜리, 500억짜리처럼 급등하는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주가 위치도 지금 차트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지금 35만 원짜리가 지금 10만 5천 원 선, 오늘 종가가 18만 5,500원입니다. 0.54% 오늘 18만 5,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이 정도면 좀 부담 없는 자리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도 지금 한 15만 원대의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매 전략도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아까 앵커님 답변에는 이제 JP모건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일단 탑픽으로 꼽으라고 하시면 일단 셀트리온 정도가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까지 집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송일 매니저님께 앞서서 이제 춘현 매니저님께 드렸던 질문을 드려볼게요. 양자 관련된 내용들인데 30년 걸린다. 그리고 최소 15년 정도는 있어야 우리가 그 현실을 좀 볼 수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미국장에서는 급락이 나왔고 뭐 3배짜리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33%가 넘으면서 또 청산을 당하는 경우들도 발생을 했는데 국내 증시에서 양자 쪽 투자하는 거 지금 이 시점에서 보자면 어떻습니까? 사실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양자 컴퓨터 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양자 컴퓨터라는 게 사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멉니다. 자, 로봇을 예로 좀 말씀드리자면은 로봇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글로벌 점유율이 4%밖에 되질 않습니다. 머나먼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정책적인 투자가 집행이 되면서 기대감이 커져가고 주가가 상승하고 실적이 나오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순환매가 들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 테마주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보면은 실제로 양자 컴퓨터 관련 사업을 영위하면서 캐시카우로 삼고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체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항상 저희가 테마적으로 접근을 할 때 실체가 있냐 없냐를 따져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 실체는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사실상 초전도체랑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를 내가 정말 접근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그 중심에서 대장주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은 하셔도 되지만은 사실 관련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실적 좋은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밸류에이션보다는 단기적으로 우리가 단타성 테마로 접근해야 되고 약간 길게 볼 테마는 아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급락이 많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그럼 반등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지금 나올 물량이 더 많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도 여러분들 좀 관망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이제는 두 분이 가지고 온 토픽 섹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늘 한 섹터씩 좀 골라와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중에서 토픽 또 종목까지도 알아볼 텐데 일단 섹터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가지고 온 오늘장 토픽 섹터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해주신 방산이고요. 반면 또 오늘장에서 가장 핫했던 유리기판을 가지고 와주셨습니다. 역시나 좀 성향이 드러나는 듯한 섹터 선정인 것 같은데 자, 방산 얘기를 앞서서 좀 해주셨습니다만 추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뭐 방산 같은 경우는 사실 모멘텀이 너무 많죠. 너무 많고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도 방위비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방위비라는 게 한번 예산이 편성이 되고 증가하게 되면은 축소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는 하되 축소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국도 지금 이제 비축분을 거의 다 썼습니다. 오죽하면은 제3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무기를 공급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풍산에 말씀드렸죠. 155mm 곡사포탄을 생산한다고 했는데 지금 풍산 같은 경우는 초대박 수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 155mm 곡사포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 나토군이 주로 쓰고 있는 규격의 포탄입니다. 지금 없어요, 사실. 이런 포탄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빠른 납기일이 있고 가성비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량 무기 생산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몇 개 되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인데 사실 우리는 60년, 70년 동안 이거를 가동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쓸고 닦고 계속 유지 보수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번에 빛을 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저는 수주 기대감이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방산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어느 정도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같은 경우는 향후 5년 동안은 아무래도 자국 중심의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의 불확실성을 자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고스란히 지금 방위비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방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계를 좀 길게 놓고 봐도 괜찮은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최근에는 얘기를 많이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방산. 하지만 분명 작년에 뜨거운 또 종목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잠시 후 가지고 온 토픽 종목은 뭔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다음은 유리기판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뜨거운 모습이에요. 네, 유리기판. 최근에 지금 제가 자주 드렸다는 말씀 중에 하나가 지수는 이미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유리기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꿈의 기판이라고도 합니다. 글라스 기판 뭐 등등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꿈의 기판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처리 속도가 일반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약 한 40% 정도 빠르고요. 전력 소비도 한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께 자체도 플라스틱 기판에 비해서 유리 기판 자체가 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반 가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무언가 지금 작게 만들어서 고부가치 사업을 할 수 있는 가장 새로운 미래 먹거리지 않나. 그리고 업종으로 봐도 지금 유리 기판이 움직인 지가 좀 한참 됐어요. 한참 됐으니까 경험상으로 봤을 때 지금 정도면 이렇게 뭐 이슈들이 조금 나올 때 한번 같이 좀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유리기판 역시도 뭐 상용화까지는 시간 많이 남지 않았냐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이번에 최태원 회장이 또 방금 팔고 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토픽 종목들을 만나볼 텐데 먼저 송률 매니저님, 방산 쪽에서 어떤 종목을 노려볼까요? 예, 뭐 방산하면 사실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저는 한국항공우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A 같은 경우는 지금 중요한 게 KF21에 지금 최근에 모멘텀이 많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내 유일의 완제기 업체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지금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거의 15년 넘게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 통해서 이제 막 빛을 발하기 시작한 제품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KF21 같은 경우는 KF-X 사업을 통해서 4.5세대 전투기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지금 초도 물량 20여 대가 지금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배치하기 위해서 양산을 하고 있고 향후에 120여 대까지 국내 배치할 것이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계속해서 양산이 나오는 만큼 저는 실적에도 반영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자, 얘 같은 경우는 회전익 부분에서 보면은 국내에 헬기, 수리온하고 소형 무장 헬기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이라크랑 UAE 중심으로 수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앞으로도 추가 수주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방산을 말씀드릴 때 전 세계적으로 사실 방산 안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유럽과 중동 쪽을 체크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중동 심각합니다. 지금 사실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사건 사고 안 터져서 그렇지 굉장히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다. 지금 그 국가들을 중심으로 수출 논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점적인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도 올해부터는 대폭 성장할 것이다. 이런 내용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하반기에 정말 다른 종목들이 다 대부분 힘들 때 많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지금쯤 다시 한번 노려볼 만하다라는 전략이고요. 한국항공우주 가격 전략은 잠시 후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리기판 쪽인데 워낙 많이 또 올라와 있고 또 거래대금 활발하게 붙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져오셨을지 궁금하네요. 네, 오늘 저는 HB 테크놀로지는 종목을 관심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이 HB 테크놀로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뭐 지금 SKC 자회사가 지금 자회사 앱솔릭스라고 여기에 지금 검사 장비를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다. HB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SKC가 오늘 지금 약 한 19% 정도 상승했죠. 네. 이렇게 지금 많이 오른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장의 관심을 뜨겁게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LCD라든가 아무 LED 이제 검사 장비를 좀 만드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지금 반도체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개발해서 여러 군데 납품을 하고 있다. 자,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메이저 수급이 상존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건 좀 잠시 후에 제가 차트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전반적인 흐름에서 SKC가 좋은 흐름이 나오는데 SKC 자회사 앱솔릭스에 지금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다. 뭐 이렇게 좀 일단 기본적 분석은 마칠 수 있고요. 기술적 분석 편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에 상승은 좋은데 음봉이 2개 달려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두 종목에 대한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차례입니다. 시크릿 주주 함께 만나보시죠. 네, 두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현재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한국항공우주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볼게요. 트럼프 취임식 1월 20일 K방산 대호황이 다가온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트럼프 취임식에 얼마 남지 않았죠. 트럼프가 취임하게 되면 이 수출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 남겨주셨고요. 얘네 CES는 왜 구경 간겨? AI 파일럿 때문인가라는 의아함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매니저님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드디어 매수로 돌아섰네. 이제 오른다는 거겠지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12월부터 계속 매도하던 외국인 드디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네, 다른 의견들도 살펴볼게요. 수리온 수출도 하고 연말에 수주 공시가 많아서 좋네요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3건의 수주 공시가 나왔었죠. 이에 대한 기대감 짚어주셨고요. 계엄, 탄핵 여파 없다. 외국인 세에도 K방산 러브콜이라는 기사 내용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살펴볼게요. 미르온 드디어 납품 시작했네요. 내년부터 실적 늘어날 거고 잘 만들었다고 하는데 수출도 잘 되겠죠? 라면서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잠시 후에 매니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HB 테크놀로지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볼게요. 네, 역시 여러 의견들 올라와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계속 내리다가 올해 들어서 갑자기 날아가네 라면서 이 기대감을 남겨주셨고요. 브로드컴에 이어서 엔비디아도 유리기판 쓰는 거야? 라면서 궁금증 남겨주셨는데요. 네, 오늘 최태원 회장이 CES 현장에서 방금 유리기판 팔고 나왔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오늘 유리기판 관련주 급등했죠. 좀 화끈하게 가봐라. 다들 저만큼 올라가는데 너무 처지네 라는 아쉬움도 남겨주셨습니다. 다른 의견들도 살펴볼게요. 내수보다 수출 비중이 높아서 고환율에도 안심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3분기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이죠. 고환율 수혜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 검사 장비 사업도 순항 중이니 4분기엔 흑자 구경 좀 하자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러면서 실적 부진 해소에 대한 기대감 남겨주셨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 0%, 팔고 도망치는 건 하나 기가 막히네 진짜라면서 아쉬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급 거래량이네 라면서 이렇게 우상향 기조가 지난해에 비해서 약하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어서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세한 전략은 매니저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이 미르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수리온이죠? 예, 수리온, 미르온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건데 결국은 추가 수주가 나오느냐 이 부분이 가장 많이 주주들이 기대하고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인들이 좀 계속 팔고 있는 모양새예요. 예, 앵커님이 지금 수리온하고 미르온 헷갈리시는데 소형 무장헬기가 미르온이거든요. 이게 지금 초도 물량이 육군에 인도가 됐습니다. 미르온 같은 경우는 약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탑재되어 있는 미사일을 봐야 되는데 기존에 탑재되어 있는 대전차 미사일보다도 오히려 사거리가 2배 이상 긴 국내 미사일 첨검이 탑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다시 한번 또 가성비를 우리가 예를 들 수가 있어요. 경쟁 기종에 대비했을 때 미르온이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수출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고 다만 최근에 지금 앵커님 말씀하셨다시피 외국인 수급은 좀 팔았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은 사실 이 KI 같은 경우도 사실 아직까지도 많이 좀 가격대가 그렇게 저렴한 가격대는 아닙니다.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고점 대비해서 눌림목 구간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해도 가능한 시점이다.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약간 지상 방산 수요 급증으로 이제 약간 얘 같은 경우는 등한시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KF21 양산을 하고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미르온도 올해부터 본격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시점이다. 이런 내용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가격대가 어디에 있냐면요. 64,000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적 매물대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64,000원을 목표가로 보시면 좋고요. 약간 손절가 같은 경우는 러프하게 잡으셔도 좋을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길게 잡았습니다. 앞전에 지금 가장 중요한 저점 보이실 겁니다. 23년 저점인데 44,000원 손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가 64,000원이고요. 손절가는 44,000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HB 테크놀로지로 넘어가서 아마 유리기판을 주목하는 분들 많을 거기 때문에 HB 테크놀로지 기존 주주분들은 왜 다른 것만큼 못 가냐 하는 아쉬움이 있을 것 같고 이걸 바꿔 말하면 또 신규 진입으로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HB 테크놀로지가 예전부터 제가 조금 알던 종목인데 이 종목은 조금 끈기가 있는 분들이 큰 성공을 거두는 종목이다. 예.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집중해서 봤던 이 이야기는 이제 차트는요. 자, 지금 작년 7월 9일 수급이었습니다. 7월 9일 수급이 보시게 되면 장대 양봉에 지금 9,700만 주가 발생을 했습니다. 9,700만 주. 이 종목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요. 유동 주식수가 우리 장내에서 우리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유동 주식수가 6,400만 주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이날 9,700만 주 정도 터졌죠. 그렇다는 이야기는 이제 트레이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이 가격대에서. 자, 이 가격대가 언제 어느 가격대냐면은 한 3,600원 선에서 한 4,500원 사이에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뭐 외국인들 다 팔고 나갔다, 뭐 싹 팔고 나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은요 외국인 수급도 중요하지만 메이저 수급, 그러니까 그 종목을 끌어올릴 주체 수급이 개인이냐 기관이냐 외국인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꼭 외국인이어야지만 올라간다라는 이야기 편견은 버리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오늘도 음봉은 떨어졌습니다. 음봉은 떨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만약에 이 종목을 제가 만약에 HB 테크놀로지를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늘 정도 부근이면 차트를 제가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줄여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확대해서 보면은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횡보해준다면 이런 자리가 조금씩 모아가기에 가장 편안한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왔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자, 이 수급입니다. 자, 작년 7월 9일 날 발생했던 9,700만 주. 자, 이
수급이 다 어디 갔을까요? 저는 이 수급이 지금 아직 이 차트 내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를 저는 이 수급 한 중간 정도 가격 한 4,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지금 여기 갭상승 떴던 자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자리를 대부분이 지금 이제 손절 라인을 요 위쪽에서 좀 잡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을 텐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굳이 이 갭상승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2,100원 제시해 드릴 겁니다. 2,100원이 만약에 깨지게 되면은요. 잠시만요. 2,100원을 제시해 드릴 텐데 만약에 2,100원을 깨게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흘러내려서 계속 또 횡보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2,100원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 2,100원 깨지면은 조금 매도했다가 다시 한번 기회를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HB 테크놀로지 목표가 4,000원, 손절가 2,100원입니다. 오늘 시간 외에서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내일 흐름 한번 지켜보시죠.